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다시 돌아온 응답의 영화 리뷰 타임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투언더 해피엔딩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2015년도에 개봉이 됐는데요. 주연은 아주 유명한 휴그랜트. 저는 이 휴그랜트라는 배우를 노팅힐이라는 영화에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휴그랜트는 악센트가 잉글랜드 스타일의 영어 발음을 구사하죠. 이 한 번 더 해피엔딩이라는 건 평점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네이버에서 이 검색을 하시면은 7.81로 나오는데 실제 이 동그라미 두 개죠. 이 8.42는 시리즈온에서 본 사람들이 체크한 평점이에요. 그래서 시리즈온에 있는 리뷰가 따로 있고 네이버 자체에 리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제일 높아요. 10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40대, 20대 순으로 낮았는데 거의 평점 깎아먹은 건 20대에서 가장 많이 깎아먹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가장 주된 스토리는 이 휴그랜트는 아주 잘 나갔던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그게 빵 터졌던 거죠. 그러다가 그 작품 다음에 빵 터지는 게 하나도 없었고 이혼했고 이혼한 사유도 이제 자기와 같이 자기가 썼던 그 성공한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과 자기의 와이프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게 주인공이 얼마나 안 나가는 작가로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일수록 더 힘들다는 내용의 배경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시작했을 때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읽기도 좋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읽었는데 지하철에서 막 콧물 흘리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했던 그 책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갔었는데 한참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도 못 내서 전기도 끊기는 상황이 돼요. 그때 자기가 꾸준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들이밀던 그 사람의 추천으로 어떤 외곽 도시에서 교수직을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죠. 왜냐면은 집도 제공을 받고 차도 제공을 받았고 월급까지 제공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로서만 살아왔지 이제까지 누구를 가르친다, 교육 업계에 발 담글 생각은 전혀 꿈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뭔가 나는 후속 작품을 쓸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전기가 끊겨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반가운 자동차가 나타납니다. 아반떼 HD. 짜잔! 요 생긴 거가 똑같은 아반떼 HD가 등장하죠. 어쨌든 자기가 교수직을 허락함으로써 차도 생긴 거고 집도 생겼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본인을 좋게 보는 아주 젊은 학생하고 하룻밤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수업을 하는데 5분 만에 끝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업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신청한 사람들은 자신이 쓴 시나리오까지 다 보냈었죠. 그리고 그걸 뽑았을 때 그 학생들을 뽑는 기준은 예쁘냐 안 예쁘냐라고 기준으로 수강을 듣는 학생들 중에 95%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한 여학생만 뽑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교수님이죠. 그리고 물론 이 모든 잘못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뻥 터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도 제가 부자의 그릇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본인의 과거의 잘못을 지금 이제 막 본인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서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왜 이 글을 썼습니까? 학생 여러분, 왜 이 글을 쓰게 됐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쓴 시나리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주죠. 피드백을 주는데 이건 이럴 때 쓰는 거고 이건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걸 넣으면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 하면서 한 학생이 손을 들게 돼요. 그리고 그럼 교수님은 그 예전에 성공시킨 그 작품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쓰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한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아들에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상상력을 창작해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작품은 실제로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를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본인조차도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도시에 와서 바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굴욕적인 순간을 맛보고 자기가 했던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들이 터지면서 본인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에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다시 폼을 올리고 있는데 다시 꼬꾸라지려고 할 때 이때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주변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요청하고 어드바이스를 수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인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 대상에게도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는 안 나오지만 적어도 주인공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얻은 것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나오면서 에티튜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완전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과 90%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잘생긴 휴그랜트의 표정하고 딱딱 끊어지는 유나이티드 킹덤 스타일의 영어도 함께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약간의 영어의 뉘앙스는 약간 정우성 같은, 정우성 배우가 최근에 나와서 그런 말 하죠. 거지 같은 멘트를 던져도 얼굴이 나 같으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그 해외 정우성 같은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역시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휴그랜트의 약간 처진 눈과 미소는 뭔가 그 배우만이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아우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웃음을 보면은 잘 웃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보게 돼요. 그게 탤런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는 대로 했는데 그 어떤 탤런트, 본인만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10대나 50대나 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환경기가 지나간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40대에서 평점이 낮은 건 굉장히 의외였어요. 게다가 여기 이 영화에는 초반부에 페미니즘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근데 2015년도 때라 그렇게 심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심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2017년도에서 2019년도부터 이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커지게 됐는데, 지금은 부작용도 같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시점이, 한국에서 개봉한 시점이 생각보다 적절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관객 수를 보면 4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리즈1에서는 이런 영화를 되게 발굴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리즈1에서 추천하는 영화, 새롭게 올라온 영화를 보는 것 중에 관객 수가 적은 영화 중에 평점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데, 보통 그렇게 선택한 영화 중에서 약간 후회가 없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어느새 나도 좀 자극적인 액션이나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욕이 나오는 영화를 좀 바라지 않는가, 내 마음도 약간 인스턴트 같거나 자극이 강한 영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약간 소프트한 감동을 소소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의 성공이나 처음 이런 게 소중하기도 하지만, 뭔가 한 번 실패를 겪은 사람이 그 다음에 도전을 해서 실수를 만회하고 큰 성공은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는, 제가 아마도 그런 구간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만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아주 두려움이 없었고 남부러울 게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내 존재가 좀 작아진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래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내가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는 영화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성공한다, 빨리 한다, 요거보다 차근차근, 그리고 좀 길게 봐야 되는 영화들이나 소소한 이런 마인드를 세팅해주는 영화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잘 본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제 평점은 10점 중에 한 8점 이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해피엔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명대사들 중에서 가장, 이거 좀 슬픈데, 저는 현대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첫 자동차도 현대차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멀리 레스토랑을 갔죠.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자기의 수강생이었고, 이 휴그랜트는 밥을 주문하고 술을 주문하는데 밥과 술을 다 먹고 나가는 김에 일이 끝난 수강생이 태워다 준다고 권유하죠. 그 상황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나를 왜 태워다 줘요? 지금 술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막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차 여기다 냅두고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일하고 퇴근하는 수강생이 이런 말을 해요. It's Hyundai. 현대차니까, 야, 현대차니까 아무도 안 훔쳐가. 이런 말을 한 건데, 저는 사실 이 HD 아반떼를 굉장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이 차도 잘 몰았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2015년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저렴하고 잘 가지만 조금 돈을 아끼는 차. 그래서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런 차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조금 소재로 사용을 했었죠. 미국 차는 약간 디트로이트 같은 데 가면은 배기량도 크지만 좀 덩치가 큰 차들이 더 잘 나가잖아요. 특히 트럭 종류, SUV 이런 게 잘 나가는데 뭐 어쨌든 이제 기억나는 명대사가 야 그거 현대차니까 아무도 안 훔쳐가 이러니까 냅두고 가도 돼, 내가 데려다 줄게, 빨리 차에 타. 이게 너무 강렬해 갖고 제가 현대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남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소소하게 터지는 게 있고 소소하게 그냥 쿨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나는 명대사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킬링타임용도 좋고 그냥 보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영화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리뷰를 마쳐보고요. 한번 보신 다음에 직접 본인이 평점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미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